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유럽의 혁명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나폴레옹 통치 치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탁월한 정치가이며 민족주의자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정권을 잡으면서 프랑스 혁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입니다. 그는 국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1801년에 교황 피우스와 새로운 종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교회를 안정시켰고 성직자들의 급료를 지급하였으며 예배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왕실에 대한 맹세와 새로운 주교의 임명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교황이 주교를 임명하지만 국가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는 동안 교황은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피우스 7세가 나폴레옹의 정복이 될 것을 거부하자 나폴레옹은 1808년에 바티칸 교황청을 점령해서 교황청을 폐쇄하고 교황을 파리 근교의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교황은 5년 동안 감옥에서 고달픈 생활을 하다가 1814년에 바티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교황이 돌아오자 신앙과 실천 면에서 교황의 최고 권위를 주장하는 교황권 지상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 지상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교황에 절대 충성하였습니다. 때문에 프랑스에는 교황권 제한주의자들과 교황 지상주의자들과의 싸움이 한 세기 동안에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의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나폴레옹 이후 교황 지상주의는 드 메스트르와 드 보날드 그리고 라메네 이 세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라메네는 교황 없이 어떤 교회도 존재할 수 없고 교회 없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으며 기독교 없이는 어떤 종교와 사회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830년 그는 왕의 신적인 권리를 거부하고 대중의 주권을 옹호하는 브니르 신문을 창간해서 국가로부터의 교회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의 부르봉 왕조가 전복되었을 때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 다시 1848년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1848년 2월 파리의 거리에서 바리케이트들이 무너졌고 임시정부가 공화정을 선포했습니다. 국왕 루이 필립은 잉글랜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서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래서 입법부를 해산하고 자신을 황제로 선언합니다. 이래서 제2공화정은 돌연히 종말을 구하고 말한 것입니다. 혁명은 프랑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848년 유럽은 혁명의 집산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48년에 유럽에 불어닥친 폭력혁명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출간,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와 프랑스의 제2제정 성립, 그리고 피우스 9세를 무시한 세속정부의 이탈리아 통합 노력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848년에 일어난 혁명으로 피우스 4세는 바티칸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848년에 일어난 혁명은 독일로 파급되었습니다. 많은 민중들의 기대를 모으면서 왕위에 올랐던 프로시아의 프리드릭 빌헬름 4세가 사회 정치적 개혁을 추진하지 않자 1848년 3월 베를린에서 시가전이 발생했습니다. 왕은 곧 입헌 정치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48년 12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독일 국민 기본법을 제정하고 비극교도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1817년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의 연합을 거부했던 구 루터파들에게도 양심의 자유가 허락된 것입니다. 1860년대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의 불가피성을 역설합니다. 그는 1866년에 오스트리아와의 전투에서 그리고 4년 후에는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은 비스마르크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독일의 영원한 우상이 된 것입니다.
민족주의를 모체로 한 국가 지상주의를 핵심 정책으로 삼았던 그는 모든 문화 영역에서의 국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투쟁 정책을 수립합니다. 1872년에는 국가는 종교계 학교들과 성직자들의 훈련기관을 장악하고 자유분방한 성직자 양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역사, 철학, 문학 분야의 국가고시를 치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각종 종교 단체들을 통제하였고 감독제도, 교회 재산, 출판 언론 등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특별히 정권의 위협적인 존재들인 사회주의 계열의 신문들과 지도자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질병, 사고, 노후 대책 등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혁명은 이탈리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혁명은 교회와 관련돼서 발생합니다.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교황은 영적인 권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1845년 피우스 9세는 동정녀가 수태 순간부터 원죄에서 전적으로 벗어났다고 하는 kir이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마리아 숭배를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황 자신의 입지를 한층 강화시킨 것입니다. 10년 후 피우스 9세는 오류 목록표를 모든 주교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1864년에 공포되었는데 교황 우월론에 반대하는 80개의 합리주의의 유행과 사상들을 오류로 분류하고 이것들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단들과 교회의 위협적인 사상, 즉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사상과 신학적 합리주의, 그리고 반성직자주의에 대한 반동이었습니다. 또한 범신론, 자연주의, 절대적 합리주의, 합리주의, 무관심주의, 관용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밀단체들, 성경연구단체들, 성직자 자유당원 모임, 현대적 자유주의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교황은 다시 1869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 갑니다. 이것은 트렌트 종교 회의 이후 처음 개최되는 에큐메니칼 종교회의였습니다. 장소는 성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660명의 대표자들과 5만 명의 방청객이 참가한 성대한 회의였습니다. 이탈리아 주교 276명과 유럽에서 온 265명의 주교가 참석합니다. 대표자들 대부분은 교황권 우위론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었으며 후속의 법규들도 교황의 통치를 확고하게 규정했습니다. 공의위원회들은 전적으로 교황권 우위론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교황의 무오류성의 결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의의 모든 조치들은 투표로 결정하기 전에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으며 모든 의사 진행에 침묵이 강요되었습니다. 일단에 고위 성직자들이 이러한 규정에 항의하였으나 교황은 아무것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교황 피우스 9세는 그 공의회의 완벽한 주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내가 전통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각본대로 교황권 지상주의자들이 승리합니다. 1869년 1월 13일 어렵게 치러진 투표에서 451명이 교황의 무호성에 찬성했고 88명이 반대했고 62명이 유보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5일 후인 18일 최종 투표에서는 엄청난 비와 천둥 번개가 장렬합니다. 이것은 교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1000명의 유권자 중에 535명이 투표에 참석해서 533대 2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교황 모설이 통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황 모설은 교황이 악과 도덕에 대하여 권위로서 말할 때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그가 명령적으로 말할 때, 즉 모든 기독교인들의 목자와 교사의 직임을 수행할 때 보편적인 교회와 축복된 베드로 안에서 그에게 약속된 신적인 도움에 의해서 신께서 의도하신 무호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사가 들린 거와 다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참석자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교황 우위론이 성공하였지만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피우스 9세의 시체가 공동묘지로 옮겨졌을 때 성난 혁명 세력들은 그 시체를 티베르강에 내던진 것입니다. 1865년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의 오류 목록표의 출판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후 프랑스는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를 위협하는 프로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1870년에 교황청에서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프랑스는 교회 관계를 서서히 청산하기 위해서 1901년에는 모든 종교기관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종교법을 제정해서 모든 종교단체를 국가에 등록시키고 비등록 단체의 회원들에게는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1905년에는 종교법을 도입해서 정교 분리를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18세기 말부터 적어도 19세기 초엽까지는 혁명이 교회와 국가 그리고 사회와 민족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18세기 인간 대명의 혁명은 인간의 생존권과 기본 권리를 주장하는 외면의 정치적인 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19세기의 민족주의는 이런 시대 주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민족주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